저는 7년 전 미국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넘어와 지금까지 반도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10년 가까이 과학계에서 갈고 닦았던 생각의 기술, 즉 연역적 가설 탐구법이 현업에서도 통할 것인가의 여부였죠. 여기서 잠깐 연역적 가설 탐구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여기 이전 영상 카드를 클릭하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메일을 살펴보았어요. 반도체업이란 최신 과학의 종합예술이기에 가설과 검증이란 용어를 자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설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 때에도 가설이란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죠. 순간 아니 반도체 기술 회사인데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품을 제대로 개발하고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분명 가설과 검증이라는 과학적 방법이 업무 문화에 녹아져 있을 거라 추측했죠. 가설과 검증의 존재를 찾아낸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죠. 바로 모델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모델링이란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불량 현상에 대한 모델링이 뭔가요? 다음 회의 때는 관련 부서들과 미리 조율해서 모델링과 대책 수립 부탁드립니다. 처음 경험하는 신제품 분량으로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나마 현재 확인된 현상을 근거로 세 가지를 모델링하였고 각각 검증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모델링 재현성 검증 결과 나왔나요? 이와 같이 모델링이란 낯선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렸지만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모델링의 단어를 가설로 바꿔보았고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현업에선 가설을 모델링이라 부르고 가설을 세운다를 모델링을 세운다 또는 모델링한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 왜 모델링이라 부르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에서 석고상, 모형을 만드는 것을 모델링한다고 부릅니다. 그 파생 형태로 치과에서 본을 뜰 때도 모델링한다고 하며 3천 물체를 컴퓨터로 그려낼 때도 모델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향 분야에서 수학적 공식을 활용하여 실제 음을 컴퓨터로 구현해낼 때 모델링한다고 하며 시뮬레이션 쪽에선 시뮬레이션하는 실제 대상의 특징을 최대한 가깝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각종 요소와 물리적 표현을 구현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모델링한다는 것은 실제와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델링에 대한 정의를 읽다 보니 모델링이 충분히 과학, 공학에서 사용되는 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설, 즉 연역적 가설이란 참에 가까운 검증해야 될 명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델링이란 실제와 최대한 가까운 물리적 가상적 모형 또는 그 모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가설은 모델링이고 모델링은 가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과학자로서 습득한 연역적 가설 탐구법은 현업에서 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링은 사람들의 실력, 업무 능력과 상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연역적 가설을 던지고 이를 잘 증명하는 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듯 직장에선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검증하여 유용한 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얻는 자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인 두 사람, 에이스와 베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먼저 에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해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불량률은 3%로 조속히 개선해야 되고 바로 유관부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력 점수가 결국 작년과 똑같이 하위권이네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영 목표 수준의 20% 상향된 도전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각 업무 담당자별로 목표 상향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전략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베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률 3% 수준의 이슈가 어제자부터 발생 중입니다. 비트라인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는 정기적 속성으로 비트라인 모듈과 메탈라인 모듈의 변경점이 파악됐고 소재 변경점과 신규 설비 확산 변경점 추정 혐의로 긴급 원인 점검 중입니다. 불량 분석 결과 나오는 대로 매칭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력 점수가 아쉽지만 작년과 똑같이 하위권이네요. 나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해보지 않은 행사도 기획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업무의 질적인 측면에서 부서원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영 목표의 20% 상향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작년 가장 어려웠던 측면이 바로 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각 부분별로 목표를 상향하고 전략을 수립하되 특별히 원가 경쟁력 부분은 작년도에 잘 안 된 이유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포함시킵시다.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나요? 네, 베스트입니다. 그 이유는 모델링 역량의 차이입니다. 에이스는 확인된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베스트는 그 현상을 넘어 무엇을 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란 모델링을 포함하여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경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견고한 모델링을 세우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전연차와 고년차의 가장 큰 역량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델링입니다. 전연차는 경험이 부족하고 모델링의 적중률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산전수전 겪어본 고년차는 더 확률 높은 모델링을 가지고 이를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 만듭니다. 칼 포퍼가 말했듯 우리 인간은 연역, 곧 진리 그 자체의 모델링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역적인 곧 진리에 더 가까운 모델링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언제든 틀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역적인 모델링을 계속 던지고 그것을 검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새로운 값진 지식, 검증된 모델링을 확보하고 발전합니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전 실력 있는 자들을 관찰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경험적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실력은 검증된 모델링의 개수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검증된 모델링은 언젠가 발레가 등장하기 전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과도 같습니다. 검증된 모델링이 많다는 것은 곧 탄탄한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증된 모델링을 많이 갖추고 있는 자는 그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사고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검증된 모델링을 많이 갖춘 실력자가 될까요? 바로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생각을 모델링하는 사람들. 다음은 어느 한 대박난 중국집 이야기입니다. 점심 오후 시간만 영업하며 재료 소진까지 30분 정도의 줄이 항상 대기하고 있죠. 이 중국집이 처음부터 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장님은 이른바 팔이 날리는 경험으로 마음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다른 가게들과 경쟁에 치이고 재료비에, 인건비에, 월세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손님이 적다는 것이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사장님은 절박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손님들만 많이 찾아오게 만들면 매출도 증가하고 대량으로 재료를 구매하면 매출 대비 재료비 비중을 줄일 수 있어 마진을 올리고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모델링했습니다. 문제는 손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죠. 사장님이 보기에 손님들은 음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맛에 가격이 낮거나 할 때 많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만든 중국 요리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맛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격을 낮출 때 손님들은 늘어날 것이라 모델링을 했고 이를 반값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사장님은 정말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홀에서 드시면 무엇이든 반값. 24,000원 했던 탕수육이 12,000원이 되었고 9,500원 했던 짬뽕, 간짜장이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금세 소문이 났어요. 영업시간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대기하는 현상이 시작되었죠. 오히려 손님들은 가격이 이래서 남는 게 있나요? 라며 사장님을 걱정했습니다. 가게는 엄청 잘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폭발적으로 늘자 배달 주문량 또한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배달은 기존 가격과 동일했죠. 매출 대비 재료비 비중이 낮아졌고 가족이 가게 운영을 시작해서 인건비 문제도 해결하여 반값 정책으로 인한 마진 감소를 대부분 커버해냈습니다. 이 중국집 사장님은 생각을 모델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서 연역적인 모델링을 세웠고 모델링 검증하여 시스템으로 돌리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생각을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 어디에나 있습니다.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스포츠, 코칭, 순수 응용예술, 사회정책교육, 공학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름을 빛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을 모델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 세계 축구 리그 중 구단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곳은 바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이곳은 구단주가 돈이 많다고 해서 몸값 높은 선수들이 많다고 해서 우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고 우승하는 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아는 명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 펩 가르디올라는 각 포지션별로 단 한 사람의 수적 우위를 만들면 더 많은 볼의 소유와 더 효율적인 공간 침투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지션 플레이라는 모델링을 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임한 지 7시즌 동안 5시즌을 리그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 1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의 라이벌인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럽은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하면 어떨까? 그럼 상대팀의 균열을 만들고 그 틈을 파고들어 빠르고 치명적인 역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겐 프레싱이란 모델링을 들고 프리미어리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버풀 구단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연역적인 모델링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실행해내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생각을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대로 관찰하는 자이며 그 관찰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모델링을 던지고 그 모델링을 검증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들의 성공의 이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검증된 모델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라치지 않는 이 우주 속에 이유 없는 성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집 사장님의 반값 정책, 펩 과르디올라의 포지션 플레이, 위르겐 클럽의 개겐 프레싱과 같이 생각을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델링에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실한 모델링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말을 신뢰합니다.